인체는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유기체다. 같은 감기 증상이라도 사람에 따라 그 원인과 증상이 각각 다르고 그에 따른 진단과 처방도 달라진다. 건강에 있어서도 개인별 특성에 따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거나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별 맞춤 의학이 차세대 의학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선조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 그 중에서도 사상체질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개인의 체질에 따른 맞춤 의학을 실천해왔다. 21세기 맞춤 의학의 시대, 그 시작은 사상체질로부터 시작됐다. 의학은 사람이 건강하도록 하는 학문으로 인류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하며 발달해왔다. 세계 모든 민족은 각자 그 민족에게 가장 적합한 의학을 가지고 있고 우리 민족 역시 5천년 역사와 함께 우리 환경과 인체에 잘 맞는 한의학을 만들고 발전시켜 왔다. 동양에서 발달한 한의학은 음양의 조화로 사람의 질병을 살펴보기 때문에 서양 의학과는 질병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한의학은 사람의 몸을 하나의 우주로 보고 막혀있는 서로의 연결고리를 풀어주는 것을 해결책으로 본다. 우리나라 의학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체질에 대한 정보를 중요시했다. 뿌리 자체는 한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전통의학으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는 중국과 달리 사상 체질의학이 있는 점이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감기 걸렸다. 그러면 그 질병의 상태를 위주로 진단을 하고 약을 쓰는 데 비해서 한국은 그 사람이 감기 걸리기 이전에 체질이 소음인이냐 태양인이냐 태음인이냐에 따라서 같은 감기라도 처방을 전혀 다르겠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고유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듯이 체질 또한 고유한 특성을 타고난다. 사상체질 의학은 사람의 체질적 특성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그에 따라 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즉, 사람의 체질 차이에 기반을 둔 이론이다.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이라는 것은 잠깐이라도 쉬면은 바로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간신, 비폐신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심장은 가장 중앙에 있는 장부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3개 중에 어떤 장부 기능이 제일 약하냐 물으면 답이 4가지로 나오죠. 거기에 따라서 체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저 같은 소음인은 비장,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가장 약한 체질이 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강화하는 약을 써야 되는 거고요. 또 태음인 같은 체질은 영양 소비를 하는 폐 기능이 가장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도 잘 찌고 그래서 폐 기능을 강화하는 약을 써야 되는 것과 같은 원리지요. 체질론은 가장 오래된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에 처음 기록됐지만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다. 이후 이재마가 동의수세보원을 집필하면서 사상체질론은 체계를 갖춰 발전하기 시작했다. 한의학에 뿌리를 두긴 했지만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체질론이 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허준의 동의보감이 사상체질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병증 위주로 편성돼 있던 중국 의서와는 달리 몸의 구성요소가 먼저 나오는 동의보감은 한의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허준의 동의보감을 기반으로 한의학은 병증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후 같은 병이라도 사람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야 한다고 믿었던 이재만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상체질 원리를 의학과 접목시키려고 노력했고 동의수세보원을 완성시켰다. 이재마가 자기 자신이 일반 의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먹은 것이 한참 있다가 다시 올라온다든지 그래서 그 병 치료법을 자기 스스로 연구를 하다가 새로운 의학의 원리, 체질의 원리가 있구나. 나는 태양인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체질이어서 일반 한약 처방으로 듣지 않는구나. 깨닫고 연구를 좀 더 깊이 해서 모든 의사들을, 기존 한의학 의사들을 살펴보니 거기에 쓰여진 약과 병리가 4가지 체질의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이재마의 의서는 대중을 위해 쓰여졌다. 소수의 전문인들만 지식을 알아서는 모든 사람이 제대로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의학의 원리를 쉽게 풀어내 널리 알리고자 했고 자신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했다. 그 결과가 바로 동의수세보원이다. 이 책은 같은 병증이라도 사람마다 적합한 약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자세하고 쉽게 쓰여졌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덕목과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동의수세보원은 단순 의서가 아닌 건강한 삶의 지침서 역할도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의학은 왜 사람의 체질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일까? 사상체질 의학의 기본 이론은 사람이 태어날 때 저마다 다른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얼굴의 생김새, 음성, 체형 등을 통해 특징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타고난 체질을 진단할 수 있다.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등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 진단한 후에는 체질별로 치료를 다르게 해야 한다. 사상체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자신의 체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나의 사상체질은 어떤 방식으로 진단해 볼 수 있을까? 체질별로 그 외형적인 특징, 그 성격적인 특징, 그다음에 그 증후상의 특징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임상에서는 그 환자가 나타내는 그 외형적인 특징과 그 성격적인 특징 그리고 증상상의 특징들을 파악을 해서 체질을 진단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치료 과정 중에 침치료나 한약 치료에 대한 반응을 면밀히 살펴서 어떤 체질인지를 확진하게 됩니다. 사상체질을 외형으로 구분해 보자면 태양인은 목덜미와 어깨 부위가 가장 발달했으며 머리가 크고 발은 작다. 태음인은 얼굴이 큰 편으로 넓적한 사각형 얼굴이 많다. 그리고 이마는 대체로 평평하고 코가 큰 편이다. 작고 동글동글한 얼굴을 가진 소양인은 날카로워 보인다. 똘똘하고 용감해 보이는 동시에 사나운 인상을 갖고 있다. 단정하고 온유한 인상을 주는 소음인은 얼굴이 길쭉하면서 구조가 작고 대체로 체격이 작은 편이다. 사상체질은 성격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세심한 성격의 소음인은 깔끔하게 정돈하는 걸 좋아하고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 소양인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데 관심이 많고 주목받고 싶어 하지만 끈기가 부족하다. 반면 끈기가 강한 태음인은 대범한 성격이지만 일을 대충하는 단점이 있다. 또 리더십이 강한 태양인은 뜻대로 안 되면 불같이 화를 내는 성향이 있다.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역사 속 인물의 사상체질을 추측해내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삼국지, 그 속의 인물들을 사상체질 분류법으로 추측해봤다. 불안과 질투심을 끊임없이 느끼는 제갈량은 소음인이다. 하지만 마음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단점을 극복해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처세술이 뛰어난 유비는 화합과 포용의 대명사다. 은근과 끈기로 천하를 가진 유비는 태음인의 장점이 모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이내믹한 인상을 살고 간 다혈질의 장비는 소양인이다. 충동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다. 조조는 태양인이다. 행군하는 도중에 수확을 앞둔 농작물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애마를 단칼에 쳐버렸다는 일화가 그의 사상체질을 말해주고 있다. 사상체질은 우리 몸을 이루는 장부 기능에 따라 정의된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근원적인 기관을 오장이라 하는데 이 중 중심 역할을 하는 심장을 뺀 4가지 장기의 기능을 강약으로 나눈 것이다. 폐가 약한 사람은 태음인으로 분류된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잦은 편이다. 그리고 비장이 약한 사람은 소음인으로 분류되며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간이 약해 태양인으로 분류된 사람은 잔병 치레는 걱정 없지만 큰 병을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장이 약한 소양이는 방광이나 생식기 계통의 질병을 조심해야 한다. 체질별로 가지는 어떤 생리적인 특징, 병리적인 특징, 그 질병 치료에 있어서의 차이, 또 질병 예방에서의 차이를 두고 그 의학적인 체계로 구축시킨 거는 그 저희 한국의 사상의학이 유일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많은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이 건강을 유지하는, 특히 체질별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 속의 그 방법론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체질 의학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다른 점이자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학 연구소는 주관적 관찰에 따르는 전통적인 진단법을 보다 객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연구팀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사상체질의 진단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기 때문이다. 체질 진단을 과학화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지난 2010년 체질 진단 툴을 개발했다. 한의학에 보다 과학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기존에는 한의원에 이제 환자분께서 내원을 하시면 한의사분이 직접 얼굴을 보거나 피부를 만져보고 음성을 듣고 평소의 생활 습관, 식습관 같은 거를 이제 들은 다음에 이제 환자분의 체질이 최종 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데요. 진단을 내리시는데, 한의사분께서 내리던 그런 사상체질 진단을 좀 더 객관화시키고 과학화시켜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먼저 체형 측정과 사진 촬영을 통해 전반적인 외형을 파악한다. 우리는 높은 산을 올라가 그리고 목소리 측정으로 톤과 강약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별 체질 진단의 객관성을 더한다. 이렇게 진단을 마치면 각각의 데이터 값을 분석하여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즉,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4가지 영역에 대한 진단을 받은 뒤 각각의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연결된 한국한의학연구원 서버에서 체질을 분석해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분류해서 최종적으로 소양입니다 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진단 결과가 나온 거고, 이 시스템의 정확도는 얼마나 될까? 저희가 약 한 4천여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자체 분석하기로는 그 정확도가 한 90% 이상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한의사 분께서 평소에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들을 이제 진단하실 때 참고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확한 체질 진단과 그에 맞는 건강관리법이라든지 치료나 이런 것들은 그 전문가인 한의사분을 통해서 이제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과학적 기법으로 진단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설진기를 꼽을 수 있다. 혀를 관찰하는 설진이라는 진단법을 과학적으로 표준화시킨 것이다. 대표를 대주시고요. 네, 앞에 화면 보시고요. 아 하시고요. 아 해주시고 혀를 쭉 내밀어 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기기를 통해 혀를 촬영하고 나면 프로그램은 혀의 상태를 분석해 데이터로 알려준다. 이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 데 있어 객관적 자료가 된다. 혀를 다시점으로 측정을 하여가지고 혀의 색상을 교정하고 또 정확하게 측정된 값을 바탕으로 환자의 혀가 창백한지 그리고 붉은색에 좀 더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환자가 열증이 많은지 한증이 많은지 이런 것들로 한의학적인 어떤 변증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맥진기는 맥의 세기와 크기, 빠르기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판단한다. 센서를 통해 사람의 맥을 관찰해 맥파를 기록하고 그 파형을 분석해서 진단 내리는 것이다. 맥은 사람의 기운이나 힘을 말한다.
맥이 뛰는 형상은 매우 추상적이다. 하지만 맥진기는 맥을 정확한 수치로 표현해냈고 그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했다. 기기의 발달은 한의사의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던 진단 체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꾸고 한의학의 과학성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안면 진단기, 피부 진단기, 음성 진단기 등 다양한 것들이 표준화된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존 한의학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그 우수성은 점점 더 빛나고 있다. 사상체질의학은 평소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의학이다. 딱히 어디가 아프지 않아도 체질별 건강관리법을 알고 있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태음인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은 운동 종류에 상관없이 칼로리 소모량이 많고 이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땀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이면은 어떤 운동이라도 그 태음인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사람이 속한다는 태음인은 어떤 운동이 좋을까? 태음인은 기본적인 체력이 강해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이 건강에 이롭다. 또 윗몸 일으키기 등으로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많은 체질은 소양인이다. 소양인은 너무 과도한 운동보다는 손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적당하다. 또 하체가 약한 편이므로 하체를 단련시키는 운동이 좋다. 체력이 약한 소음인은 땀을 많이 흘리면 피로감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또 상체의 근력을 발달시키는 운동이 건강에 도움된다. 마지막으로 태양인의 운동법은 무엇일까? 체력이 약하지 않고 심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는 태양인은 상승 기운을 끌어내리는 요가나 단전호흡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체질별로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소음인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비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우선 소화에 편한 음식이 도움이 되고, 그 소음인은 다른 체질에 비해서 몸이 차지기 쉬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발이 차지든지 이 배가 냉해지기 쉬운 그런 경향이 다른 체질보다도 그 소음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그 위나 장 기능을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래서 어떤 찹쌀이라든지 도마도라든지 감자라든지 파, 마늘, 생강, 고추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지 않은 정도로 적절하게 조미를 해서 드시는 것이 그 소음인한테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내 몸의 기능을 갖다가 그 순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음식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소음인과 반대로 소화기관이 튼튼한 소양인은 위에 열이 많은 체질이기 때문에 싱싱하면서 찬 성질의 음식이 적합하다. 태음인에게는 콩, 견과류, 해조류 등 호흡기와 소화기에 좋은 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간 기능이 약한 태양인은 고기보다는 해산물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체질별로 피해야 하는 식품도 있다. 소음인은 지방질이나 찬 성질의 음식을 피해야 한다. 반대로 소양인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고, 태음인에게 자극적이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해롭다. 또 태양인은 칼로리가 높은 고단백 음식을 피해야 한다. 사상체질의학은 개인별 맞춤 건강법을 제시하고 있다. 내 체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알맞는 건강법을 실천한다면 오래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라고 여겨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보다 객관화되고 과학적 전문성을 높인 한의학이 점차 미래의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선조가 만들고 발전시킨 사상체질이 세계의학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